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네, 정말 뜨거웠던 미국의 7월 시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2달 연속 랠리를 이어갔고요. 3대 지수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거래일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예상 밖 호실적으로 인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는 4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보고서에 주목을 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떠한 상황일지, 이러한 지표가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소화될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8월의 첫째 주인 이번 주도 다소 무더위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속 시원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 그 강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면서 265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기술주가 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어제에 이어서 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떠한 흐름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 오늘로써 3거래일째 담아냅니다. 1,051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덜어냅니다. 1,142억 원, 20억 원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그 강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0.85% 상승하면서 94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곧 이 950선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더 강력한 상승세가 보여질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2,46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08억 원, 1,673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8월의 첫 번째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은 또 어떤 전략으로 오늘의 투자 이어가 볼까요? 오늘도 저희는 반도체 관련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오늘은 또 이렇게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오늘 삼성전자 1%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면서 7만전자에 다시금 안착을 해준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좀 미리 담아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오늘 공략해보면 좋을 종목들은 어떻게 될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막판에서 갑자기 들어줬어요. 막판에서 강하게 확 들어줬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호조 얘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S&P 500개, 종목 500개를 산출해서 만든 지수거든요. 500개 기업들 중에서 80%가 일단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근데 이 얘기는 이미 지난주에도 나왔던 얘기고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시장이 강하다 했는데 여전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할 건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할 것처럼 해놓고 안 가고 할 것처럼 해놓고 안 가고 해서 그래서 청개구리 시장이라고 얘기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자, 2650 드디어 뚫었고요. 이걸 뭐 뚜다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진작에 뚫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 청개구리처럼 일부러 안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일부러 눌러놨거든요. 자, 눌러놨다가 이제 뚫었으니까 이제는 270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2700이 끝이냐? 아니죠. 2700이 문제가 아니고 2800으로 갈 거냐, 3000을 갈 거냐, 그건 이제 세력들의 생각인 건데, 만약에 지수가 폭등을 하지 않으면 지난번처럼 종목들을 몰이를 해놓고 하나만 움직이고 테마 장세가 되거나 아니면은 대형주도 하나만 움직이거나 그런 차별화 장세가 될 거고요. 시장이 하락장이 되거나 폭락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애들만 갈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수가 쭉쭉쭉쭉 2700, 2800, 2900 가면 전업종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갈 건데 어떻게 움직일지는 그건 뭐 세력들의 마음이니까 그건 모르죠. 근데 2700을 가든 2800을 가든 어쨌든 우상방으로 계속 열려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800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올해 정말 조금 오버해서 좀 잘 간다 그러면 3000까지도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바라지는 마세요. 청개구리장에서 무슨 3천까지 바랍니까? 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인 거지. 2,800만 가도 감지덕지 해야죠. 어쨌든 정고점을 돌파했고 2,700을 가는 거고요. 그 가는 가운데에서 지금 종목들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순환매 현상이 나옵니다. 그럼 어제는 뭐가 갔냐면 어제는 SK이노베이션 정유주 화학주가 가고 두산그룹주가 강하게 갔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강하게 갔죠. 근데 오늘은 보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강하게 갑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카카오. 어제 저녁 방송에도 제가 상담했는데 간다 그랬죠? 진짜 오늘 가네요. 너무 잘 가네요. 자, 일단 네이버. 자, 네이버 같은 애들이 그동안 네이버가 어떤 종목이냐면 이게 1년 내내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1년 2년 내내 하도 안 움직여갖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주식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런 큰 걱정에 빠졌던 종목이었는데 뭐 이제는 이제 막 올라가죠.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다 급등합니다. 다 급등이에요. 11% 급등, 오랜만에 급등. 순환매예요. 지수가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얘도 지금 그동안 계속 맨날 떨어지다가 오랜만에 3% 강세. 그리고 삼성전자 플러스 장중 지금 8%인데 아까 1%대 있었고요. 그래서 대형주들 거기다가 이제 제약주까지도 오늘 강세를 주니까 셀트리온 형제들이 강세를 주니까 그리고 2차 전지는 오늘 좀 주춤주춤하죠. 폭락은 아닙니다. 에코프로 BM은 아까 플러스 났었고 포스코 그룹주들은 마이너스를 향하고 있던데 폭락은 아닌데 어쨌든 주춤주춤하니까 이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는 고점을 돌파를 했고 지금 0.97%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단 전고점을 뭐 돌파하겠죠, 얘도.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고 해외 시장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자 S&P 500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고점 또 돌파하고요. 어제 일본 시장 양호하게 끝났고 오늘도 양호하게 잘 버티고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중이고 유럽 시장은 또 고점을 또 가고 나스닥 안 빠지죠. 다우존스도 안 빠지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살살 움직이는데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오늘도 제일 강합니다. 제가 어제도 노란톡방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어제 대부분 다 2차 전지 강하게 움직인다고 2차 전지 쳐다보고 있을 때 뭐 2차 전지만 갑니까? 아닐 텐데요 하면서 건설주도 가고 기계주도 가고 정유화학주도 가고 특히나 인공지능이 제일 강하다 얘기했거든요. 제일 강하잖아요 지금. 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왜 움직이냐면은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료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럼 왜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서버,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저장 공간은 뭐로 하는 거냐면 반도체 갖다가 SSD 램처럼 무지막지하게 반도체를 거기서 저장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꼬물딱지 속도 느린 걸로 하게 되면 처리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제 인공지능 시대니까 그거를 아주 빠른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너무 느린 거는 막 버벅거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걸로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럼 이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제 반도체 장비하고 인공지능이 움직인 건데 인공지능이 왜 움직였냐면은 어제 그 소식으로 인해서 이게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되고 이게 성장성이 확실하게 좋구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게 먹통이 되거나 아니면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종료될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반도체 내놓으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인해서 두 가지 얘기가 부각이 됐던 거예요, 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크게 성장할 거구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렇게 전망했다는 얘기는 또 하나는 반도체가 모자르니까 반도체 무지막지하게 생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던 건데 근데 지금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건 인공지능 AI 관련주 쪽이고 반도체는 일부만 움직이는데 어제 얘기했었던 뭐 PI 첨단 소재 이런 애들은 안 빠지죠. 왜냐하면 걔는 폴더블 폰 오늘 LG 디스플레이 오히려 제에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T 섹터도 원래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반도체도 움직여야 되는데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로 보면 돌파가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누르면 싸게 사는 거고요. 그래서 원익 IPS죠. 원익 IPS 그다음에 SF 반도체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거 판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또 사야 되는 그런 좋은 종목으로 보이고 왜냐면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가 이게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잘 안 내려와요. 2,700 가고 2,800 가고 그러면 이제 누르면 걔네들이 또 튑니다. 그러면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예를 들어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자면 눌리고 있죠. 지금 대부분 다 IT 부품주도 최근에 올라갔던 애들 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누르게 되면 얘네들이 누를 때에서 얘가 이렇게 해서 3만 원으로 내려가느냐 16%가 빠지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많이 누르면 34,000원이고 제가 볼 때 34,000원보다는 여기 위에 한 35,000원 부근 요 정도 위에서 누르는 척하고 튈 거예요 분명히. 다른 애들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고요. 전략을 드리면 IT 부품주는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되고 이따가도 얘기하지만 PR 첨단소재처럼 움직이지 않은 애들은 무슨 조정시 매수입니까? 이런 조정시 매수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갖고 있거나 지금 사야 되는 종목들인 거고 이런 순환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게 어제도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두산 이런 애들이 다 순환매로 움직인 거거든요. 물론 핑계는 됐죠. 뉴스 뭐 이슈 2차전이 뉴스부터 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인 거는 핑계고 순환매가 나오는 겁니다. 지수가 고점을 돌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은 굳이 눌림목을 매수를 해야지 하는 생각은 필요가 없고 원익 IPS면 떠 있는 애들이 좋은데 그러니까 반도체만 보면 그렇고요. 인공지능 섹터들은 지금 저쪽에 솔트록스부터 해가지고 셀바스 A가 너무 급등해서 얘네들이 너무 급등하니까 이제 밑에 있던 애들이 이제 덩달아서 막 움직이는데 이제는 매매 관심으로 둬야 됩니다. 대신 쫓아가지 말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받으면 한 2, 3일 정도 조정을 충분히 좀 받은 다음에 매매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미 어제 저녁 방송 공개 방송에서도 솔트록스 같은 애들이 더 잘 간다. 이게 어제도 많이 올라갔죠 하면서 아니다. 이게 많이 올라갔지만 이런 게 또 튀고 이런 게 또 올라간다. 그래서 너무 처져 있는 종목들은 잘 안 움직이고 오히려 이렇게 머리를 들고 서 있는 종목들이 잘 간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반도체 섹터는 원익 IPS예요. 원익 IPS 같은 애들이고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이 빨리 튑니다. 막 쑤셔박혀 있는 거 쫓아가는 애들은 좀 늦어요.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장은 2,650을 돌파를 하고 이제 2,700 어렵지 않게 도달할 것 같고요. 2,700 다음에서는 2,800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종목들의 순환매들도 나와주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좋은 장, 어제도 제가 좋은 장으로 바뀌었다. 2차전지만 움직이는 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 그렇게 시장은 이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장 초반에 전고점, 올해 최고점이 경신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 하반기 상승세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특히나 순환매 흐름 속에서 오늘 기술주 그리고 인공지능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수요 역시나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 이어가야 할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그 이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적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LB세미콘입니다. 오늘은 또 이 종목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LB세미콘 저희가 지난주부터 좀 집중해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일단 뭐 일전에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을 몇 번 추천한 바가 있죠. 아직 그렇게 많이 못 갔어요. 원익 IPS는 전고 좀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인 걔는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SF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시스템 반도체인데 최근에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LB세미콘은 그거에 비하면 아직 덜 갔는데 얘도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럼 지금 인공지능이 폭등하면서 강하게 움직이면 쟤는 좀 가벼워서 그런데 지수도 넘어갔고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도 인공지능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따라갈 텐데 어제 장 끝나고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공시가 나왔는데 진성리텍이라는 회사를 120억에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럼 진성리텍이 무슨 회사가를 보니까 이게 지금 배터리 원료 재활용 기업으로 배터리 재생 시장을 진출하는 그래서 회사가 좀 허름하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에 작전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상한 거 그냥 이슈 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슈 붙이고 막 움직이고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과거에 진성리텍이라는 중소기업 이런 이제 그 기업 IR 어떤 이제 리포터가 찾아가서 이게 막 설명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회사가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적자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진성리텍이라는 회사가 자기네들이 앞으로의 수소 시장과 그다음에 리튬 그다음에 리튬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을 앞으로 성장할 걸 보고 그때가 이제 이게 2019년도에 찍었던 거니까 그 성장성을 보고 얘네들이 이제 이쪽을 열심히 다듬는 그런 이제 그 기업의 대표의 막 그런 인터뷰 내용들을 제가 봤는데 2019년도 이후에서 굉장히 지금 폐배터리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가 있었었죠. 근데 이게 상장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성리텍이라는 회사는 만약 상장회사였다면 2019년도에 그런 리포트 이후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겠죠. 못해도 뭐 4,000%, 에코프로처럼 뭐 8,000%는 안 올라갔어도 뭐 100%, 200%, 400%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의 이 성장성을 가지고 본다라 그러면 그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 회사가 120억에 일단은 LB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뉴스 기사도 있어요.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LB세미콘 진성리텍 이렇게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됐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앞으로의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 또 이어질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슈는 분명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는 후공정 반도체 장비주였다가 거기다 사업 추가를 해서 이게 어제 나온 이슈라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공략해 본 것도 하나 더 이슈가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바로 LB세미콘입니다. 원래는 이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데요. 어제 진성리텍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폐배터리 시장으로의 확대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시장 확대로 인해서 더 기대감이 가해지는 종목인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바닥에 있을 때 공략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신택 34,50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요. 10%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LB세미콘 오늘의 표적 종목이죠. 지난주부터 이렇게 공략을 해보고 있었는데 8,260원의 매수가에서 3.39%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수요일에 공략해본 대주전자재료 11만 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다시금 공략을 해봤습니다. LB세미콘 7,880원의 매수가에서 8.38%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공략해본 원익 머티리얼스 28,700원의 매수가에서 3.1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공략해본 종목 바로 PI 첨단 소재입니다. 3750원의 매수가에서 1.95%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29.43%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좀 집중해봤던 종목 바로 PI 첨단 소재였는데요.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럼 저희는 이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어제의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PI 첨단 소재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집중해보시면 좋을까요? 자, PI 첨단 소재는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로 들어가고 반도체 소재 부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폴더블 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필름 관련주예요.
우리 디스플레이 접잖아요. 그러면 그 겉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얇은 막 같은 걸 여러 개 넣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서는 그게 이제 유리로 할 거냐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할 거냐, 그거 되게 투명한 거죠. 그래서 투명 필름 같은 거를 이제 부착하는 건데 그게 핸드폰 액정에만 붙이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부품에도 뭐 그런 거에도 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재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엮였던 종목인데, 그래서 PCB 관련주이면서 2차 전지 소재 부품주이면서 뭐 그랬던 건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반등을 주죠. 그리고 애플 실적이 AMD는 오늘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애플 실적이 금요일 날 나올 건데 아이폰 출시도 뭐 다음 달이나 늦어도 뭐 다다음 달에는 할 거라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되면 항상 폴더블폰 관련주하고 핸드폰 관련주들이 한 번씩 움직여 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플립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 Z 플립 5 같은 경우도 뭐 이쁘게 화면도 크고 되게 세련되게 뭐 호평이 이어지면서 지금 나왔다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한 번씩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 내지는 OLED 장비주 이런 폴더블폰 관련주 한 번씩 움직일 때가 됐거든요. 근데 관계 없어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그러니까 지금 이슈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아까 S&P 500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500개니까 500개 중에서 400개가 예상치보다 실적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500개 기업 중에 400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다. 호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업도 지금 실적들이 회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전망도 지금 점점 어제도 미국 시장이 올라갔던 이유가 경제 전망치가 호조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은 못 갔던 애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PI 첨단 소재도 적자 회사도 아니고 완전 바닥에 있고, 그리고 원래는 얘가 다른 섹터,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반도체, 뭐 소재 부품 이것보다는 원래는 얘가 SKC 코오롱 PI라 그래서 투명 필름 관련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름이기 때문에 자, 기업 내용을 보면은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예상보다 예상치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조금 느려질 거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동안 못 갔던 건데, 컨센서스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2023년도가 바닥입니다. 가장 바닥이에요. 올해가 바닥이고 내년서부터는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건데, 그래서 당기순이익도 여기 보면은 계속 2024년 예상치지만,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를 보면은 적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기로는 적자가 한번 났는데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흑자 전환을 마무리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보면은 지금 한 6년치 역대 올해가 가장 실적이 안 좋은 거고요. 이게 점점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원래 주식은 꿈을 먹는, 그래서 지금보다만 좋아지면은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구간을 통과를 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빠질 거고 이제 올라갈 거라는 얘기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올라가고 있고, 뭐 금요일 날에 애플 실적 나오고, 뭐 삼성 핸드폰 나오고, 뭐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풀린다라는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은 여기서 뭐 5% 먹거나 10% 정도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익률은 대충 한 2%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했던 종목들 중에서 IT 섹터들 흐름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인공지능 섹터들이 무지막지하게 강하거든요. 지금 저것 때문에 다른 섹터들이 힘이 다 지금 절로 몰렸어요. 솔트룩스가 상한가 가면서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면 다 폭등을 하는데, 자, 일단 하나마이크론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인공지능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면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이고 반도체 장비가 움직였었는데, 아직 뭐 반도체 장비주가 따라 움직이는 흐름은 아직 안 보이네요. 그냥 오로지 인공지능만 움직이는데 좀 같이 좀 가면 좀 좋을 텐데. 자, 하나마이크론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 일단 10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누르는 거.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어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추세가 무너지거나 급락하는 건 없어요. 자, 이스페타시스. 얘도 지금 뭐 눌림목 정도 수준. 마찬가지 추세가 무너지거나 급락하는 흐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눌림목 정도 수준. 자, 다음 신성이엔지.
오늘 이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넘어가지 않고 눌러버리네요, 이것도. 이건 아마 넘어갈 거예요. 왜 넘어가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 주 내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뭐 단타를 치려는 분들은 잘 보고 저점에서 잘 해보면 이거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입니다. 65.9%가 이미 상승해 있는 종목이니까 단타 치는 분들한테는 좋은 종목이 되겠고, 자 그리고 TSE 이것도 지금 누르고 있는데 여기 저점을 안 깨면 돼요. 여기가 한 60인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누르면 이런 애들을 이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그리고 원익QNC 얘도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차트들도 무너지진 않아요. 그냥 누르는 거, 눌림목이라 그러거든요. 눌림목 정도만 주는 상태에서 지금 인공지능이 저렇게 튀고 움직이면 그 다음에 순환매로는 가장 가까운 게 로봇 관련주하고 시스템 반도체예요.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식물 이파리 딱 떼어놓고 거기다 세포 융합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전기가 들어가고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가장 가까운 거는, 그리고 인공지능은 D램은 저장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GPU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는 뭔가 연산 처리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자기네들이 생각을 하고 학습을 하고 뭔가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0101 그게 아니고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그걸로 유사성을 뭐 분석을 하든 뭐 그런 이제 뭐 딥러닝부터 해가고 그런 것들이 다 GPU 그런 거, 그게 다 그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가까우니까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래서 그걸 또 만들어내려면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필요한 건데 혼자만 가니까 조금 억울하긴 하네요. 반도체 좀 같이 좀 따라가 주지. 어쨌든 원익QNC도 괜찮아요. 일단 저점을 지지하고 양호하고, 그리고 심텍 PCB 관련주 얘도 지금 고점 부분에서 살짝 밀리는 눌림목 정도 수준이고 아직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고, 눌리면은 또 살 수 있는 종목이 되니까 최근에 어느 정도 수익 나왔을 때 절반 파셨던 분들은 다시 조정받으면 진입이 가능하겠고, 자 그다음은 네페스. 네페스도 반도체 장비주로 마찬가지 똑같아요. 지금 반도체 장비주 다 저렇게 생겼어요. 지금 눌리고 있는데 눌러도 추세가 무너진 게 없습니다.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되는 패턴이고, 자 그리고 SF 반도체 마찬가지 정고점을 두고 누르는 패턴이고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 눌렀다가 돌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이런 애들은 계속 잘 봐줘야 돼요. 왜냐면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한번 불붙게 되면 반도체 장비를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쭉쭉쭉 올라간 흐름들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 불이 안 붙었어요. 저렇게 인공지능처럼 불이 붙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원익 IPS 얘도 최근에 정고점을 잘 돌파를 하고, 얘는 그래도 한번 출발은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정이 그렇게 깊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눌렀다가 다시 상승하기를 좀 기다리면 되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도 너무 저쪽이 아주 폭주를 하기 때문에 절로 지금 죄다 수급이 다 쏠려서 몰려 있는데 뭐 주구장창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저쪽이 이제 주춤거리면 저쪽을 노리는 사람들은 좀 조정받으면 인공지능 섹터들도 공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들은 쟤네들에 비하면 폭등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만만합니다. 그렇다고 원익 IP에서 지금에서 쫓아가기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내일 눌릴 때 저점에서 잘 하면 어차피 지수는 우상방으로 열려 있으니까 뭐 3% 먹고 5% 먹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저렇게 셀바스 AI처럼 솔트룩스처럼 한 방에 30% 먹어야지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지만, 뭐 재수 좋으면은 들어갔는데 반도체 장비주도 한 방에 10%, 20%, 30%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이 그렇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욕심 없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샀을 때에서 급등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으로써 그냥 한 30% 먹어야지 그러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쨌든 잘 참고해서, 장이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뭐 갖고 있는 거 빨리빨리 먹고 그다음에 조만간에 또 시장 급락할 거니까 폭락할 거니까 현금화하세요, 조심하세요를 얘기하겠죠.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근데 제가 올해 파란색 넥타이를 5번도 안 맸을 거예요. 계속 빨간색 넥타이만 메고 나오는데 어쨌든 장이 좋아졌습니다. 누르면 또
또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고. 자, 그럼 이제 LB세미콘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B세미콘. 자, 현재 가격에서 누를 때에서 이거는 매수가 됩니다. 다른 애들처럼 올라간 게 없어요. 물론 지금 저쪽에 인공지능 AI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이게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장세 흐름이 또 순환매 장세니까 사도 괜찮다고 좀 보입니다. 어제 그저께 두산이 움직이고 SK이노베이션이 움직이고 뭐 등등등 움직이면서 뭐 네이버 움직이고 카카오 움직이고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움직이고 이게 순환매가 나오면 섹터에 있는 테마줄도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시스템 반도체가 움직이겠죠. 얘도 올라간 거 없잖아요. 차트 보면 완전 바닥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자, 공시를 보면은 여기 공시를 보면은 내용이 뭐가 나와 있냐면 자, 어제 7월 31일 날에 타 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해갖고 공시가 하나 떴죠. 어제입니다. 어제 떴는데 120억에 취득을 했는데 이게 무슨 회사냐면은 여기 진성 릭텍이라는 회사입니다. 무슨 회사인지 보면은 일단 내용은 취득 목적은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변화, 성장 동력 확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고 지분 60%를 취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회사를 샀는데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은 주 진성리텍은 배터리 원료 재활용 기업으로 당사의 배터리 재생 시장 진출을 위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면은 동영상도 있어요. 이 기업에 대한 설명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리포터가 찾아가고 대표하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도 잠깐 봤는데 한 10분짜리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폐배터리를 분해를 하면 그 안에 안에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양극 물질도 있을 거고 음극재 물질들, 리튬 물질 있을 거고 그거를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동영상 보니까 그거를 통 안에다가 뭘 이렇게 녹여내는지 하여튼 그걸 뭔가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국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체 같은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양극재, 음극재 물질을 뽑아내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냥 대충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폐배터리 내에서 리튬이라든지 양극재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원료를 아마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폐배터리만 그냥 그 폐기물 시장처럼 폐기물 기업처럼 그냥 그것만 가져다가 이게 납품하고 이렇게 유통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거를 수집해서 안에서 원료를 뽑아내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그러면은 이건 좀 돈이 되죠. 왜냐면 이게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그 리튬을 아니면 그런 원료들을 차지하려고 해외에다가 계속 투자하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이게 이슈가 좀 괜찮게 될 것 같아서 앞으로의 전망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가 이제 된 거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이면서 폐배터리 그런 이제 양극재 물질들 이런 것들 이제 원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갈 때 되면은 이슈가 되면서 가겠죠. 그래서 어제 나온 이슈인데 그렇게 뉴스가 막 휘황찬란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어쨌든 나쁠 건 없으니까 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인터넷에서 기사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올라간 게 없어요. 완전 바닥이니까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완전 바닥이죠. 여기서 못 살 게 뭐 있어요. 이쪽에 떠 있었는데 뉴스 나왔으면 13,000원 조금 비싼데요. 이거는 조정받을 때 사보자 할 텐데 바닥이니까 부담도 없고 어차피 시스템 반도체로 움직이든 폐배터리로 움직이든 2차 전지로 움직이든 갈 때 되면 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것들 사서 급락이 없습니다. 주식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트루스처럼 30% 먹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대충 사가지고 3%, 5%, 10% 먹는 건 너무 쉬워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은 어려운 구간이 아니다. 바닥에 있는 것들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표역 종목 LB세미콘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LB세미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를 잡아주신 건데요. 아직은 비교적 저점에 위치한 상황이어서 지금쯤 공략해보길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매수가로는 현재 가격인 8,27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와 함께 더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 매수가는 70만 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혼합 백신을 상용화시키겠다. 그 오늘의 임상을 출발하겠다라는 소식에 정말 강력한 흐름이 출발이 된 건데요. 사실 이 상담자님께서 지금의 추세라면 이 수익 권역에 진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한 점은 길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돌파는 어느 정도 좀 더 기다리면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얼마나 더 기다리시면 전고점 돌파 가능해질까요? 자, 일단 노란톡방도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방송 끝나면 닫을 거니까요. 자, 일단 LG화학 자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좀 차트가 조금 원래 좀 깔끔하게 좀 강하게 우상방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직 그 흐름은 없어서 지금 아직도 우하방 약간 조정받는 느낌이 아직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물론 70만 원에 샀던 가격 이상으로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으니까 뭐 손실을 할까 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LG화학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가지고 있지만 원래 화학주 섹터죠. 원래 2차 전지 부분이 있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을 갖다 옮겨버렸으니까 요즘에 화학주 섹터들도 뭐 유가 상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제도 그저께도 좀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도 2,650을 돌파를 했고 2,700으로 올라가는데 얘네들도 낙폭과대 종목으로 어느 정도 일조를 해야 돼요. 지수 상승하는데. 그래서 빠지면 안 됩니다. 올라가긴 할 텐데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은 아직은 좀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뭐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10월달 돼가지고 시장 폭락할지, 11월달에서 폭락할지, 12월달 가서 폭락할지, 내년 3월달 가서 폭락할지. 이걸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다가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는 데 걸리면 주가는 항상 두 가지 방향이에요. 장이 좋을 때서는 100만 원으로 가는 목표치가 나오고 장이 안 좋을 때서는 30만 원 내려가는 목표치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다 작동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장이 좋으면 제가 지금 장이 좋다고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시 100만 원 간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2, 3년 안에. 근데 2, 3년 안에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자 여러분들 주식하면 안 돼요. 박살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또 급락할 거니까 현금화 해야죠. 박살나네. 피고르장 됩니다. 점점 떨어집니다. 아이고 잘 빠진다. 막 이런 식으로 빠진다 쪽으로만 계속 얘기하면 이거 30만 원 가요. 그러니까 흐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무작정 장기 투자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돈이 진짜로 많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할 수 있죠. 돈이 너무 많아서 LG화학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한 50조 정도가 있다. 그럼 떨어질 때마다 사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자금의 한계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7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분할 매도를 하시고 지금 인공지능 섹터에서부터 해서 그럼 결국은 이게 인공지능 섹터에서 시스템 반도체 장비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인공지능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빠졌는데요. 한 2달 넘게 빠졌을걸요. 인공지능 관련주. 2달이 뭐예요? 쟤네들 6개월? 올 초에 한번 움직이고 나서 내리 빠졌을걸요? 하여튼간 올해 한 1월 달서부터 3월 달, 4월 달까지는 잘 움직였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서부터 빠졌으니까 3, 4개월 빠진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그러니까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 섹터들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 단타로 괜찮고 근데 더 안전한 건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를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LG화학은 수익권역에서 한번 종목 교체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석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스코텍인데 전문가님. 뭐요? 오스코텍. 아, 오스코텍. 저번에 전화를 한번 드려갖고 3만 원 넘었으면 전화를 한번 더 달라고 해서 제가 또 3만 원 올라와가지고 내려갈까 싶어 전화를 못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지금 오늘 보니까 3만 원 좀 많이 올라섰더라고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많이 올랐네요, 이거? 5만 6천 원에 20%입니다. 56,000원에 20%? 예. 그때도 하도 많이 깨져가지고 그냥 갖고 있으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3만 원 넘어갈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으라는데 많이 올라왔네요. 예, 3만 원 또 팔면은 다야 했는데 그래갖고 3만 원 올라가 버리면 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3만 원에서 조금 더 올라갈 때까지 제가 기다렸거든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56,000원은 거의 뭐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와 주길 기다리는 거는 너무 조금 무리이면서 욕심이죠. 56,000원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물린 거가 실수였던 거지 거기서 물리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거기 물려가지고 15,000원까지 내려왔다가 3만 원 갔으면 바닥에서 100% 간 거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바닥에서 돈 막 큰 사람들은 막 몇십억 단위 있는 사람들은 15,000원 넣었으면 지금 몇십억을 그대로 그냥 돈 복사가 된 건데 물려 있으니까 올라가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맞죠? 네. 모든 사람이 그렇죠, 뭐 수익이 나야 행복하는 건데 그때 3만 원을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강력한 저항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 네,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근데 3만 원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뚫었기 네. 때문에 지금 계속 강세인데 지금 시장이 또 강해요. 네.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음봉이 떨어지면은 그때서부터 조정으로 들어갈 텐데 음봉도 없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4만 원을 강해서 가는 거고 네. 4만 원부터 4만 5천 원은 좀 이제 조금 팔아야 되지 않을까. 팔아라고 예. 4만 원부터 4만 5천 원. 그러니까 예상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양봉이 나오고 계속 떨어질 생각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계속 이렇게 빨간색만 나오고 계속 올라가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중간에 장대 음봉 나오고 파란색이 나오면 아, 이게 지금 누군가가 팔고 있구나. 매도 시그널이구나 생각하고 그때서부터 파시면 되는데 수익이었다면 지금 이게 2만 원대 물려갖고 혹은 뭐 2만 5천 원대 물려갖고 지금 어떡합니까? 그러면 지금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라 그럴 텐데 최고점에 물렸잖아요. 근데 차트가 약하지도 않고 강하고 거래도 들어와 있고 장도 좋고 그래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를 예상치로 보고 거기서 음봉이 떨어지면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양봉이 나오면 계속 갖고 가세요. 그럼 전문가님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는 안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는 2만 원으로 떨어지면 해보세요 한번. 그럼 또 2만 원 떨어진단 말씀입니까? 아니요, 안 떨어지죠. 추가 매수할 거면 싸게 사라는 얘기죠. 괜히 샀다가 내일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아 그냥 냅둘 걸 괜히 추가 매수해갖고 더 깨지네 이럴 수 있으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는 좀 무리입니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갈까 그냥 예. 뭐라고요? 계속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네. 음봉이 떨어지면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에서 매도하시고 음봉이 안 떨어지면 계속 갖고 가세요. 10만 원 갈 때까지. 대신에 근데 10만 원 갈 때까지 분명 음봉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그냥 본전까지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은 다 그래요. 지금 뭐 카카오 요만큼 움직였잖아요. 카카오 물린 사람 쫙 꼭대기에서 물렸을 거란 말이에요. 네. 다들 본전에 왔으면 다 좋겠죠. 누구든지 다 그런데 세력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으니까 전략을 그렇게 세워드린 것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비싸게 사지 마시고 네. 어쨌든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아니 4만 원에 4만 5천 원 정도 왔을 때에서 음봉 나오면 그때서 또 불안하시면 또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LB세미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8,270원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340원 지나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다가 적절한 포인트에 매수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요. 지금 양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이 강력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26% 상승하면서 그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요. 2,650선을 돌파한 이후로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2,6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장 초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그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1.15% 상승하면서 7만전자 지켜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1.13%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력하게 상승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들 상승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가 움직일까라는 흐름이 좀 확인이 되네요.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상승합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그 강력한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18% 상승하면서 정말 950선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도 상승합니다. 어제 에코프로 9%대의 상승폭을 보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 DX 2.59%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NF 소폭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35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두 강력한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네요. 자,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급해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섹터들이 급등을 하니까, 나 저거 없는데 지금이나 따라 들어가야 되나? 굉장히 마음이 급할 텐데, 자, 먼저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지수를 보면은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까 예측은 제가 끝나버렸어요. 2,700 문제가 아니다. 2,800 당연히 갈 수도 있다. 3,000 꿈의 목표치지만 못 갈 건 아니다.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서 2,80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2,800. 그러니까 2,800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 뜨게 되면, 자, 코스피 지수가 이 정도 뜨게 되면요. 우리나라 차트도 올라올 만큼 올라갔고, 물론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슈팅도 걸릴 수 있어요. 슈팅도 2,900까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 다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동안 못 갔던 것뿐이고, 그럼 이쪽으로 갈라 그러면 2차 전지 혼자로는 못 간다 그랬죠. IT와 그다음에 다른 업종들을 같이 움직이든 하여튼 뭔가 움직이면서 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2,800쯤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를 보면 어느 정도 떴죠. 그러면 코스닥도 이미 떠 있는 상태지만 얘는 더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도 여기에서 이만큼 떴고 코스피도 여기서 이만큼 떴는데 웬만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저러고 있겠느냐. LG디스플레이가 마냥 여기 있겠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있을 리가 없습니다. 2,800가 있고 코스닥도 900 넘어가서 1,000까지 가 있고 얘는 코스닥하고 상관은 없어요. 대형주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 상장 폐지될 것도 아니고 이상한 종목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이게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중에 한번 봐봐요. 지수 2,800, 2,900 정도 올라갔을 때 LG디스플레이 여기 있나 이쪽에 가 있지.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그래서 움직이는 거고요. 네이버도 움직이고 그러는 건데 지금 제약주들도 보면요. 한미사이언스 다 지금 순환매요. 바닥에서. 한 3, 4개월 동안 계속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4.9% 올라가는 거 엄청 바닥에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올라갔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강하긴 한데 좀 올라갔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부터 해갖고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은 오늘 9.5% 올라가고 그래서 제약주들도 반등 나오고 네이버 카카오도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종목들 반도체 섹터들도 바닥에 있는 것들은 결국 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급하게 잡지 말고 인공지능 저거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되나 기다렸다가 조정받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종목도 움직일 것들 많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마음 급하게 잡지 말고 장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좋은 종목을 조정 시 싸게 들어간다. 이 전략을 가지고 마음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결국은 종목들은 급등이 나올 거다. 돌아가면서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전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2,700선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순환매 흐름에 더 강력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를 더 집중해서 체크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신 LB세미콘 아직 비교적 저점에 위치한 종목이어서 지금의 흐름부터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